최근 총리 파문이 정치권 블랙홀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었는데요. 이번엔 한 시의원의 살인교사 혐의가 정치권 책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을 강타한 인사파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제 방송에는 처음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죠. 네. 네. 오늘 대통령께서 김영란법 통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란법 통과. 우리 대통령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법의 통과로 낄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되냐 안 되냐, 이것이 얼마나 이 부정부패라든가 국가 개조라든가 국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 정치권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대통령이 확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셨는데, 저게 이제 6월 2일 날 하고 근 한 달 만에 하신 거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지금 김영란법 통과가 국가개조의 시금석이다.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약간 국회에서 좀 이게 좀 미뤄졌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좀 또 우리 사모님께서 특별히 사모님의 이름이 붙은 법인데. 예. 네. 아니, 대통령께서 저렇게 열심히 통과시키라고 그러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도대체? 그 이상한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거? 네. 그게 아니,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가 될 뻔 했는데, 예. 정무위원회 실무소위들에서 토론을 하다가, 이 법안을 아주 오해한 사람들이 막 생겨났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보니까. 확대를 시키고 이렇게 좀 됐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공직자인데 시골에 무슨 처남이 있다든가 무슨 형수가 누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생일 선물로 스카프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식의 이의를 국회의원들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 저도 이제 법을 자세히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무식한 국회의원이 있냐. 왜냐면요, 거기에 분명히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 공직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이제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 저 범위 좀 넓혀서 배우자의 누구라든가 이런 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유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생일 선물이 아니라 뭘 받아도 아무렇게 이 법에 안 걸려요. 예. 근데 이 법이 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어쩌는 요따구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률을 몰라도 무식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오해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주장을 했어요. 야당 의원들도 그런가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졌다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공직자의 가족은 아무것도 못한다. 공직자의 가족은 어디 취직도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자세히 들어보면, 들여다보면 그런 조항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법률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기가 잘 노르시고요.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설명 자료를 자세히 만들고, 그 내부 인터넷상에서 질의응답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놨대요. 그거는 상당히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의 사촌, 그 생일 선물 얼마든지 받아도 됩니다. 김영란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이해관계자한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가 아는 청탁을 가족이 받았다든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이 그 개인이 자기 친구들하고 무슨 아는 사람에게서 생일 선물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이 공직자하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근데 지금 월세 사세요? 월세를 살다가 이제 전세로 갖고 저 집이 하나 있는데요. 좀
멀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 와서 전세를 살고 있죠. 저는 지난 대선 때 출마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써서 그때는 월세 살았고요. 서울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집구석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 우리 김영남 변호사께서는 지난번에 총리 제의를 받으신 겁니까? 안 받으신 겁니까? 안 받은 겁니다. 총리 제의가 정식으로 온 건 아닙니다. 아니고 뭐 검증 동의서에 써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마침 제가 이제 집사람과 같이 뒷산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분이 전화를 해요. 하도 신문에서 그냥 방송에서 하마평이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본인은 뭐 전혀 그런 요청 받은 적도 없고까지 나간 거죠. 네. 기사에. 요청 받은 적도 없고 요청 온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앉으셔서 혹시 요청이 오더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의견 일치를 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를 사실은 제가 오늘 그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집사람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김영남 전 대법관 얘기는 자신은 법률가다. 그러니까 법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 법과대학에서 법물전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듯이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데 국무총리니 이런 것은 정치를 안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 삐까뻔쩍한 버스라치라고 하더라도 그 개나 소나 다 달라붙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건 옳은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는 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적재적소다. 이게 적재가 아니고 적소가 아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무슨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좋다 하더라도 아무나 할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을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시고 그럼 앞으로도 또 저희가 혹시 오거나 그래도 절대로 안 한다는 총리나 이런 자리는 맡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채널에서 출연 모청을 받고 오늘 이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무총리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 정권 들어서 3식이나 낙마를 하고 말이죠. 더군다나도 있던 이들과 또 다시 유임이 되고 해서 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말씀 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당의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출마는 대통령 선거에 왜 출마했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운동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떨어져도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붙을 생각을 하고 잔머리를 좀 굴릴 줄 알면 진작에 정당에 들어가서 무슨 출마하고 하겠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뭐 폴리티컬 멘토링이라고 할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자문이랄까 권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 개혁 운동가로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국무총리 파동에 관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 데서 찾지 마라. 국무총리 먼 데서 찾지 마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현재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뽑으세요. 이 말이 선뜻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나와야 하느냐? 국회의원들 다 썩었는데 뭐 그중에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헌법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드릴까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를 보시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절충형 정부 형태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뭐냐? 대통령은 있죠. 그 밑에 내각이 있는데 내각 책임적 요소가 뭐냐 이겁니다. 첫째, 부통령을 두지 아니하고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뒀다. 그렇죠.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법률안 제한권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뭐 역사적으로 긴 얘기를 생각하겠습니다. 현행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통령제는 반드시 독재화된다. 세계 모든 나라에 대통령, 부통령 있는 나라 다 독재화됐습니다. 그동안에 재편돼갖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만 예외입니다. 미국은 왜?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 국가에서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몇 개 안 돼요. 미국 헌법을 보셨는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헌법에 보면 대통령 권한이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외교, 국방부, 무슨 통화라든가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이외에는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요. 어제 길 놓고 말이죠. 산업공단 만들고 하는 거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지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일 3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대통령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를 100번 활용할 수가 있다. 왜 우리 헌법에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느냐. 예. 답답하다. 그게 바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대부분을 국회로 채워라. 국회의원에서 채우라는 국회로 채워라. 의미가 깔려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내각 책임되는데 국회의 절반 국무위원, 장관의 절반 이상을 국회의원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뭐 다른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전부가 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좀 이제 전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내각이 있는데 네. 이걸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차지했다고 칩시다. 첫째 어떤 효과가 있느냐? 책임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현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이죠. 근데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뛰어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 몇몇 사람들 맨들고 장관 데리고 일해요. 수석 비서관들 만들어요.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뭐냐? 닭도 쫓던 게 못 쳐다보는 격이에요. 맨날 소외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도대체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당권 경쟁 일어나고 있는데 예. 아니 새누리당은 무슨 청와대 무슨 출장소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당이 무시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의 대표자로서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책임 정치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각에 진출을 하는 거죠. 다 진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다는 아니라도 예, 대부분 상당히 들어가서 네.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네. 책임 정치를 해야 네. 된다. 네. 예, 이런 말씀.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분권 정치가 가능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해요. 예. 그것을 내각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분권형 정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대통령 빽을 믿고 예. 그냥 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라고 던져놓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장관이 만일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이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의 정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알겠습니다. 짧아서 주겠는데 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면 그동안에 역대 87년도 이후의 대통령들이 다 대통령제만 알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다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호령호령했어요. 대통령이 되면 또 마음이 달라져. 또 주변 사람들이 네. 그렇게 다시 또 권력을 또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싸고 형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새 네. 뭐 비선조직이니 무슨 자꾸 얘기가 측근, 실세. 그동안에 역대 정권에서 오만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측근, 네. 친인척 비리, 실세 비리 얼마나 많이 잡혀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예.